너마미타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상대의 단점을 고치려 드는 게 쉬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쉬운가?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네. 둘 중에 놓고 보면은 고치려고 드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쉽죠? 근데 막상 해보면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이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기술을 익히는 게 부처님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상대의 단점, 상대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대의 단점이란 말도 틀렸어요. 상대는 단점이 없어요. 그냥 상대는 상대일 뿐이에요. 이 상대가 단점이라는 게 뭐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상대의 장점이라는 게 뭐가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한테 좋으면 장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한테 안 좋으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그조차도 말이 사실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인데,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 세계는 지속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구분하죠. 이게 분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단점을 고치려 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해요, 안 해요? 고치려 들죠?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러면 안 돼. 해가 고치려고 듭니다. 맞죠?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그 고치려 들면서 상대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적정선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 고치려고 동기부여는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상대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가 안 가. 난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상대를 고치려고 드는 거예요?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가. 그 생각조차도 상대를 고치려고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탐심은, 욕심내는 마음은 어리석음에서 오거든요. 상대를 고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라는 오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면 조금 쉬워요.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공부해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살과 두 번째 하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제가 모든 얘기에 첫 번째 하살과 두 번째 하살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좀 나아요. 모든 부분에서. 내 배우자, 내 형제, 내 부모,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 내 동료, 이건 첫 번째 하살이에요.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지나가다 돌 맞았어. 첫 번째 하살이에요. 지나가다 돌불이 걸려서 자빠져도 교통사고 나고 그때 사고 났어요. 태어났어요. 첫 번째 하살. 늙어요. 첫 번째 하살. 병들어요. 첫 번째 하살. 죽어요. 생로병사가 다 첫 번째 하살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선택하는 거, 선택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했잖아요. 선택하는 모든 그 첫 번째 시점은 다 첫 번째 하살이에요. 그 첫 번째 하살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늙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늙어요. 지나가다 돌 맞는 거는 스님요. 그것도 조건에 의해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거기 타이밍 적절하게. 우리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와. 그것도 그 인연법도 첫 번째 하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고통스러운 건 뭐냐? 그 첫 번째 하살에 대해서 두 번째 하살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제를 제시한 상대를 고치려고 드는 부분,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 상대를 고치려고 드는 부분이 두 번째 하살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두 번째 하살을 샥 피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명확하게 쉬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막상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감정 정리가 쉬워요. 내가 회사에 동료가 있어. 회사 동료가 질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이 좀 흘리지 마라. 그리고 흘렸으면 좀 닦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얘기하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럼 얘기를 할 때 이 강도도 자기가 또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질질 흘리고 다니는 동료가 내 인연인 거는 첫 번째 하살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하살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 조금 덜 독하게 만드냐, 독하게 만드냐? 그것도 또 선택이 있어요. 조금 많이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처음부터 예쁘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첫 번째 하살과 두 번째 하살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 성질대로 하면 저거 이제 나는 깔끔을 떨어. 그러면 저렇게 흘리고 다니는 것 자체를 보기가 힘들어. 그거 너무 답답해.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간이 생기다 말았나. 와자였노. 정신 똑바로 못 차리나. 뭐 하는 짓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막 갖다 붙이는 이 조직 생활에서 니는 사회의 악이다. 니는 있으면 어쩌저쩌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뒤에 오는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그래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하살을 내가 쌓았는데 첫 번째 하살 쌓았어요. 그거 첫 번째 자기가 또 첫 번째 하살 쌓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을 일으켜갖고 저거는 나쁘다라고 한 것 자체가 그거는 내가 두 번째 하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두 번째 하살을 조금 더 독하게 이제 만들어서 내한테 꽂기 위해서 또 시동을 부릉부릉 거라고 또 첫 번째 하살을 쏘은 거예요. 말을 하는 게. 그러면은 상대에 또 조건에 따라 다르죠. 순한 사람은 또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상대가 또 장난이 아니네. 그래갖고 네가 뭔데 이갖고 이러면 그날 이제 머리카락 쥐뜯고 쌓았다. 그 머리카락 쥐뜯고 쌓는 거 내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죠? 그 쥐뜯고 싸우고 내가 막 다치고 그 사람도 그렇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한 걸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가 들뜨러지고 질질 흘려고 달렸기 때문에 이런 형국이 일어났다. 상대 때문에 그렇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 상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예, 내가 내 습관,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상대가 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단점이라 생각하고 또 비난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 하살인 거예요. 상대를 놓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두 번째 하사를 자기가 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사를 잘 제조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스러워요. 능력자다. 네, 그것도 능력자예요. 근데 그 또한 습관이에요. 맞아요. 그 습관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보면 그 꼴을 못 보는 것도. 많이 참다가 참는다는 자체가 이미 습관이에요. 참는다는 것 자체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이 습관은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중생은 안락을 원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목격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상대의 습관을 못 고치고 내 습관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웬만큼 고통스러워왔거든요. 고치려고도 안 해요. 웬만큼 고통스러워. 근데 정말 고통스러워지면 자기가 자기 습관을 고치려고 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자동화 시스템, 나의 사고 패턴에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요. 엊그제 누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세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잊었군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여기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웃기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머스럽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키가 작아요. 그럼 지는 키가 크거든요. 지도 키가 작으면 괜찮은데 지는 키가 커. 상대는 키가 작아. 그러면 지는 웃기려고 재밌게 얘기한다고. 아이고 니는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갖고 옷이 안 어울려. 지는 그거 우습다고 딸딸딸딸 웃는 거예요. 지는 우습다고. 근데 상대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뭐 그냥 맞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이게 미친나 이러고 이제 키가 작아서 옷을 짧게 다리가 짧아갖고 뭐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 자체는 공성인데 조건에 따라서 상대의 조건에 따라서 그거는 악도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조크 유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살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다 상대가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는 옳고 어떤 관점에서는 틀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성인데 그 공성이 첫 번째 하사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일어난 상황, 그 공성을 보고 우리가 두 번째 하사를 독하사를 제작을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하사를 피할 것인가 그게 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한 사람은 생리지지하지 않고서는 생리지지한 사람은 수행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습관이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생리지지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은 다 부정적으로 내가 있다라는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리에 근접해 있기보다는 진리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도가사를 제조하는데 사람에 따라 이 제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덜 치명적으로 만든 사람과 아주 치명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도 치명적으로 만들어도 조금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체력을 좀 타고난 사람과 못 타고난 사람.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이 독화살 제조를 안 하는 쪽으로 공부를 어마무지 많이 해야 돼요. 체력이 좋은 사람은 좀 많이 독한데도 불구하고 견디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점 뭐 나중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법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맺어지는 모든 인연법들이
첫 번째 하살이라는 걸 피할 수 없는 인연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살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살을 만들어서 첫 번째 하살을 끊임없이 또 만들기도 해요. 조건에 의해서. 하지만 이 첫 번째 하살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하살은 제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제작했지만 또 피할 수도 있는 게 두 번째 하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내랑 가까운 상대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 내가 바라는 거를 상대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건 내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은 이렇게 인연 맺어준 게 그게 첫 번째 하살, 그거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두 번째 하살이 생각으로 그 첫 번째 하살을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살을 뽑아내는 방법을 얘기해요. 이혼해라! 그러면은 이혼할 건지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혼해라 이게 첫 번째 하살이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하살을 빼내고 나면 이 첫 번째 하살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어지지만 이 뽑아내고 나면 어때? 뽑아낸 상황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하살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하살은 이제 못 뽑아내겠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하살을 제작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바라본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는 내가 해요. 아주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또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비춰지는 모든 바라봐지는 거, 들리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관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데 그 주관적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 주관적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한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그 생각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이 생각에 내 생활의 전반에서 놓고 보면 꽁이 머리만 여기에 처박고 있는 형국과 같아요. 내 세상은 꽁의 몸이 바깥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한 생각에 꽂혀서 10가지 죽겠어. 그 생각에 한 생각 빠져있잖아요. 그 한 생각만 빼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내 배우자, 내 새끼, 내 부모, 내 직장생활, 내가 먹는 먹거리들, 내가 가는 마트, 내가 좋다고 가는 힐링 장소,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근데 얼마나 생활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나한테 한꺼번에 고통을 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 한 생각에 딱 매몰돼 있을 때 어때요? 내 세상에는 이 주관적인 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꽁이 머리만 쳐박고 지가 숨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꽁이 머리만 쳐박고 내가 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리석다고 생각돼요? 어리석다고 생각 안 돼요, 여러분? 지 몸이 다 나와 있는데 사냥꾼한테 머리만 쳐박고 머리만 숨겨갖고 지 숨었다고 안전하지롱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는지 압니까? 그 꽁이 그렇게 있는 거 어리석은 건 맞는데 우리가 딱 그러고 있거든. 지가 그러고 있거든. 꽁 얘기하면 꽁 보고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게 이러면서 자기는 매 순간 그러고 있어. 꽁처럼 그 한 생각에 뻥 매몰
매몰돼갖고 아주 극단적으로 내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 그 한 생각에 매몰돼 있을 때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세상 천지에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 그 생각만 딱 배제해봐요. 어때요? 불행해? 안 불행해. 잘 살아. 이게 살아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죽어서도 그러고 있다고 중생이.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생들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죽어서도요. 한 생각에 딱 매몰돼갖고 자기가 2년 동안 관절염으로 2년 동안만 못 움직이면 벌써 그게 습이 돼갖고 자기가 못 움직인다가 꽉 각인이 돼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돼요. 육체가 없는데 왜 못 움직여요? 장병부의 해안천리인데 자유롭게 어디서든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뭐 고향집이든 서울이든 한 생각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방 그냥 또 놔둘 수 있는데 근데 한 생각에 딱 매몰되면 여기 앉아갖고 울고 있어요. 나는 못 움직이는데 왜 우리 딸은 안 오는 거야. 실제로 저는 그걸 겪었으니까 그렇게 꿈꾸고 오고 막 그런 거 겪었으니까 그래요. 한 생각에 매몰된다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 배우자나 내 아들이 내한테는 고통이 배우자는 괜찮은데 아들이 고통을 주는 내가 배우자 얘기만 하면 나는 배우자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고통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 갖고 얘기하면 나는 자식은 괜찮아요. 내 배우자가 문제예요 이래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얘기하면 배우자하고 자식은 내 부모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제발 이렇게 좀 응용 좀 해봐봐. 자기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아들인지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회사 동료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 가까이에서 이 첫 번째 하살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를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배우자라고 하면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상대는 지는 지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 사고방식대로, 지가 보인 대로, 지 주관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 인생이 이래 살아야 돼. 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상대한테 비난의 말을 하면서 또 말은 안 하면 말하면 또 그럴까 싶고 말은 안 하고 막 검은 기운을 막 뿜어가면서 막 우리는 절대계로 보면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참나 상태에서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내가 야 보면서 왔나 이러면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속으로 저 가시나 왜 왔노 이렇게 하면 저 가시나 왜 왔노를 더 느낀다니까요. 우리가 드러나는 거 하고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귀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상대를 지를 사랑하는지 지가 내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지 가식적으로 대하는지 알아요. 남인데도 알아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사는 부부나 부모 자식과는 어떨까요? 더 잘 알죠. 마음에 문 딱 닫아보세요. 참말 쌩쌩 굴지. 그래서 난 말 안 했는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얘기해요. 명백하게 내가 고통받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닌 내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내 때문입니까? 상대가 저러고 있어서 내가 괴로운데. 상대는 뭐예요? 첫 번째 하살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인연. 첫 번째 하살. 그 첫 번째 상대는 왜 만나서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또 오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인연관계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첫 번째 하살이에요. 그 첫 번째 하살 자꾸 손들이지 뺄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첫 번째 하살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하살은 여러분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 인연법이 없어야 돼요. 그 내 마음에 안 들어. 죽여?
만약에 저거 안 돼갖고 없앴어, 죽였어. 해소가 안 됐어요, 이 인연법. 주거니 받거니의 조건에 의해서 인연이 만나지잖아요. 다시 안 태어날까? 또 태어나! 그때 못 풀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옵션 장착해갖고 이제 더 크게 이제 그 풀어내려고 이제 인연된다고. 여러분들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거는 자연의 법칙은 첫 번째 하살은 명백하고 치의 오차도 없어요. 명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복과 내가 지은 죄는 아주 깊은 산속에 숨어도 아주 깊은 바다 속에 숨어도 아무도 안 만나도 그건 피할 수 없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기 운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업연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 물에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업연이 상이 다 다르면 접시에다가 아니면 벽에다가 물 숫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코를 박고 죽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 인과 법칙, 자연의 법칙.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게 어떤 이치냐? 거름이 잘 된 옥토에 사과씨를 심었어요. 사과씨를 심어서 잘 깎았어요. 비 오면 대 잡아주고 병충해 있으면 벌레 잡아주고 햇빛 받아서 잘 가꿨어요. 가을에 사과가 열리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뿌리째 뽑아야지. 잘라야지. 그건 나무니까 뿌리째 뽑는다, 잘라야 된다라는 말이 생겨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지금 거름진 땅이라고, 거름이 잘 된 땅이고 잘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선함만 얘기합니까? 복락도 이렇게 해서 열리지만 악업도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초파일라 그 얘기했죠. 짐승 동물에게 보시하면은 100배, 악인한테 보시하면 1000배, 선인한테 보시하면은 10억 배,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왜 그러겠어요? 복이든 죄든 사과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리는 열매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만 그렇게 많이 몇 배로 열리겠어요? 자기가 지은 업은 그렇게 안 열리겠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1대1이 아니라니까. 1대1이. 걸음을 얼마나 잘 주고 얼마나 잘 깎아는가에 따라서 열매 수는 또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하살과 두 번째 하살을 조금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두 번째 하살을 두 번째 하살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제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껌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너무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기에 껌의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내가 너무 불행해요. 손들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행한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알아차려보세요. 그 꽁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잖아요. 이 손은 공성이잖아요. 한 생각은 공성인데 이 손바닥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몰돼요. 그럼 탁 뒤집어갖고 아주 행복한 생각을 해서 이 생각에 매몰돼 보세요.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 한 달에 어느 정도에 일하고 내 생활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이 생각에 매몰하라고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몰 차라리 해라고. 그러면 덜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상대는 자기 인생을 살 뿐이구나. 내가 내 기준에 저 사람은 그냥 공성이다. 비어 있는데 내가 좋게 좋은 점을 바라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점을 바라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자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목격자. 주인공 자꾸 얘기하는 주인공은 또 헷갈리면 주인공이 참난데 주인공이 헷갈리면 목격자로서 그냥 내가 나를 생각이 매몰되면 내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의식을 위로 올려서 위에서 내가 나를 한번 바라봐요. 마음으로 이렇게 내 감정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고 목격자 자꾸 거리두기에서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첫 번째 하살이 피할 수 없는 인연법이라는 거,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 연기법이라는 거, 인과법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뽑아내려고 그 피할 수 없는 하살을 자꾸 뽑아내려고 해서 그 뽑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독하살을 만들어서 이미 맞아있는 이 하살에 또 고통스러운데 더 갔다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한테 꽂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거. 생로병사부터 시작했고 모든 인연법, 이 자연의 법칙, 내한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앞으로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하살로 다가온다. 그 첫 번째 하살을 놓고 그 고통에서 두 번째 하살을 내가 제작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하살은 선택할 수 없다. 두 번째 하살은 피할 수 있다. 그죠? 첫 번째 하살도 많이 안 만들 수 있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인연법을 좀 단촐하게 살아가라 그래요. 너무 인연이 많은 것도 힘들어요. 좋은 인연이 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요. 안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안 좋은 인연은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안 좋은 인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삼재팔란을 만드니까 그 주변 인연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단촐하게 꼭 같이 가야 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힘들다 상대 때문에. 그러면 진짜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나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자꾸 들리려 하지 말고 주변의 인연은 끊어도 되는 인연은 끊으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제가 끊을 수 있으면 끊으라 그래요. 맞아. 왜냐면 이 인생의 그 조건을 위해서 같은 가족으로 왔지만 살면서 한 20년 얼굴을 안 보고 살았다. 10년 얼굴 안 보고 살았다. 안 온다. 서로 교류가 없다. 그러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시절 인연이 있고 계속 가는 인연이 있어요. 우리 절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계속해서 가는 인연이 있고 시절 인연이 있어요. 잠깐 왔다가 안 오는 인연이 있어요. 시절 인연이 있듯이 가족 간에도 계속 가는 인연이 있고 시절 인연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계속해서 보고 사는 인연이 있고요. 안 보고 사는 인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연법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냥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가깝던 모태로 살아도 됩니다. 과거 선생의 어변이 있어갖고 같은 한 배에 한 부모에 낳지만 같이 가는 인연이 있고 인연법이 길어서 같이 가는 인연이 있고 그냥 그걸로 끊어지는 인연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